이래봬도 저는 그때 그 시절 건축과 주막촌 비주얼 담당이었습니다. 대동, 단결, 대학생이라면 하나가 되는 날이었죠.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계셨습니까? 5, 6월이면 대학뿐만 아니라 인근까지도 아주 떠들썩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바로 대학 축제입니다. 자, 대학 축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더 실감나게 해줄 두 분을 모셨죠? 네, 제 옆에 계십니다. 자, 이분 또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나오실 때 시민의 품격이 15회차까지 갈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대학 생활만 35년째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대학 생활 35년 중에 한 10년은 학생 시절이었고요. 초중고 생활까지 합하면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를 4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60년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신재호 교수입니다. 지난번 패널 사태 때도 전공 분야셨지만 예, 오늘도 그렇습니다. 전문이시죠? 대학 축제 전문입니다. 예. 또 한 분은 제 짝꿍이십니다. 축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학 축제 참여만 23년째 50회차를 다니고 계신 분입니다. 가수 사필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 축제 공연 갔을 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또 대학교 1학년이 됐어요. 와, 그렇게 되네요, 진짜. 네, 20년 차 다니고 있고요. 횟수로는 50회차 다니고 있는 축제계 고인물 싱어송라이터 사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 물 근처에 못 가본 지도, 아니, 저는 오래됐습니다. 두 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두 분 덕분에 그 청춘의 열기, 축제의 그 신명나는 그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껴보시죠. 밤이나 잤지 너는 나의 메아리고 제가 작년 축제에 부스에서 이제 즉석 소개팅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주막이 크다 보니까 이제 먹거리 종류도 되게 많고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꽤나 많아서 재밌어요. 저희에게 대동제는 청춘, 풋풋함, 젊음. 지친 학생들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요? 대학교 축제는 이 시기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흔히 휴가는 7말 8초라 그러고요. 대학 축제는 5말 6초가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시끌시끌했던 거예요. 보통 중간고사 치기 시작하면서 축제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북대학교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예. 3일간 축제를 했는데 5월에 예. 축제 이름이 이번에는 하푸르나. 그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아무래도 뜻인가? 청춘 푸르다 네. 이런 뜻일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일청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유명하죠. 예. 네, 그게 이제 한 푸름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푸름. 그게 하나뿐인 청춘 이런 뜻인데 아, 그걸 하푸르나 해서 축제 이름을 이렇게 정했던 것 같고. 이름이 예쁘네요, 진짜. 네, 낮에는 그래서 뭐 동아리 행사, 학과 중부한 행사 뭐 그런 걸 하는 걸 봤고요. 어두워지면 이제 잘 아시는 무대 행사를 했고 연구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제 음악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아, 이 축제가 시작됐구나 생각이 되고 첫날 보니까 익스의 이상미 씨. 잘 부탁드립니다. 그 노래가 너무 대학가요제 제 기억에 마지막 낭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노라조, 잔나비, 하하, 10cm, 로이킴, 폴 블랑코, 빅마마, 이영연 이렇게까지 이제 작가님은 여기까지 적어주셨는데 예. 이 세대가 안 맞으신지 우리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QWER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그러니까- 사필성 씨만 하시는데 QWER 아십니까? 웹사이트 이름 아닙니까? 아니 자판 아니에요? 자판기, 맞아요. 포토 자판기.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핫한 이제 신인 걸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인 밴드입니다. 밴드. 네, 밴드, 신인 밴드죠. 그 중에 이제 마젠타라는 친구가 우리 학교 또 17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코로나 이후에 학교 전체가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경북대 풍경은 이렇고 또 어떨까요? 사실 또 지역 대학 축제라고 하면 또 영남대
절대 빼줄 수 없죠. 예, 대동대 또 대형 가수분들이 오신다 하더라고요. 예. 싸이 씨나 지코, 오. 예은 씨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대의 이 주제 자체가 무아지경이라는 대주제로 가고 있어가지고 정말 그 대주제에 맞게 정말 떠들썩한 대학 축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온 학교 대구대학교는 축제를 이번에 차별화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5월에 하는 게 아니고 4월 초 1일과 2일에 벚꽃 축제랑 함께 했어요. 이 학교가 우리 학교가 워낙 대자연이 쫙 펼쳐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주말 나들이 코스로 되게 요새 또 막 인기가 많아요. 뭐 동아리 행사, 또 플리마켓, 뭐 스키 공연 등 뭐 이렇게 이런 행사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단대 축제들은 가을에 하거든요. 예. 농대 같으면 가을거지 한마당에서 뭐 쉽게 말해서 우유 빨리 마시기 대회라든지 사과 길게 깎기 대회라든지 뭐 올해는 가보니까 다트 던지기 그다음에 뭐 농구 게임 이런 것도 있고 방탈출 게임 비슷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탈출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다양하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생소하게 제 입장에서는 생소하게 보이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신 상인분들이 액세서리를 판다든지 플리마켓을 한다든지 네. 뭐 벼룩시장 푸드트럭도 하시고 이 사주를 보시고 타로를 보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전부 외부 분들이었다. 그게 좀 뭐 특이하긴 했습니다. 자, 이제 푸드트럭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있을 때 직접 만들어 팔고 이런 때와는 좀 바뀐 대학 그 축제 풍경을 들을 수는 네. 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도 좀 달라진 점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술이 요즘은 옛날처럼 옛날에는 술 먹는 걸로 갔었는데 예.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류 판매 자체를 이제 못하게 돼 있대요. 그렇죠. 예. 예. 이 주세법이 있어서 주류를 아무나 판매를 못하도록 돼 있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예. 근데 그동안은 대학교 사실 단속을 안 하거나 못했습니다. 학교 안에 경찰이나 공권력이 들어오지를 못했으니까 2018년부터 교육부에서 예. 교육당국에서 이거 학생들이 술을 떼다가 파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단속을 했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래 2018년에 갑자기 이게 술을 못 팔게 되니까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밖에서 술을 사와 가지고 뭐 준다든지 그 주막에 가는데 내가 사온 술이다라고 어필을 하기도 하고 그래가고는 코로나 때문에 뭐 문제가 없어졌다가 요즘 가보니까 푸드 트럭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만 술을 판매할 수 있고 거기서만 마실 수 있고 뭐 그렇게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뭐 라떼라고 생각하면은 좀 술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30년 아니 됐네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문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아. 술을 엄청나게 왜 그렇게 술을 먹여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먹여가지고 농담 삼아 5월 축제가 끝나면요 잔디밭이 누렇게 뜹니다. 전부 다 토해가지고 이게 pH가 강하니까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누렇게 뜨다가 장마가 오고 씻겨 내려가야 다시 살아 올라갈 정도로. 근데 이렇게 뜨려면은 pH 몇 이상이어야 됩니까? 위산이 보통 pH 공복에 토하게 되면 한 pH 2 이하가 되거든요. 네. 음식물이 있으면 한 4나 5 정도 되고. 그러니까 누렇게 뜬 걸로 봐서는 공복에 네. 막 토한 거죠. 상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은 네. 이 대학 축제를 이야기를 하면 그 라인업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형 가수분들, 뭐 싸이나 지코, 또 경북대에는 이제 잔나비 이런 분들은 거의 청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QWER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때까지 뭐 무대를 직접 본 사람들 중에서는 네. 싸이 분께서 이제 최강이 아니실까라는 오.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싸이 분은 이제 본인 무대를 위해서 무대 안에 효과 같은 것도 본인이 직접 가져오신다 하더라고요. 싸이 씨가 24년인가를 대학 축제에 갔대요. 맞아요. 거의 버금가네. 23년을. 맞아요. 네. 그래도 우리 시민의 품격은 싸이, QWER, 빅뱅 궁금하지 않습니다. 사필성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미대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관객들 호응이 되게 좋은 노래 있죠.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두 소절도 괜찮습니다. 예. 되게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와. 이런 노래가 있고. 경북대 안 가도 되겠는데요. 잔나비 말고 산필성. 그 뒤에는 또 이 노래가 혹시 알고 있을까 하지만 그 전주가 딴딴딴딴딴딴딴 딴딴 무한궤도. 뭐,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이런 노래. 이런 것들이 와, 현장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대학 축제. 연예인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 이게 이제 그런 20년, 30년 차이 나는 노래들이 먹힌다라는 게 좀 신기해요. 요새. 내가 다니는 학교의 축제 기간에 지역 밴드라든가 지역 가수를 마주한다라는 게 기억이 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런 프로그램이 왜 중요한지를 또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대학의 역할이기도 한 거고요. 대학 저는 정확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아까 경북대 일렉스라고 하셨나요? 예. 그 공연이 정말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요즘에 대학 밴드는 그러면은 무대 할 수 있는 그 네. 공연이 있습니까 축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꼭 축제 기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정기 공연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밴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밴드도 하셨고. 그 농대 그룹 사운드였는데 와성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의미예요? 와. 개구리 소리라는 잘 맞지 않는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을 만들고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희열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와성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전설적인 그룹 사운드들은 원래 한 번으로 네, 끝나요. 그렇죠. 전설이 되었네요 말 그대로. 네. 정말 예전에 술 마시다가 이런 선배님이 오시면 얘기 정말 길었어요. 와가지고 와성부터 딱 얘기를 나오기 시작하면 뭐 Let's get it. Let's get it. Pay attention. 어려부터만 모두 깨볼까? 놀라보려 더운 이 심장 말야. 맘에 들어서 넌 그냥 say yes 내가 너 부르면 넌 땡. 죽인 그 다음 한 발라친 내가 쭉 때를 기다리는 pose. 어둠 속 빛난 tiger eyes. 요즘 뉴스 보니까 맨날 이게 논쟁하던데요. 그러니까 외부인에게 네. 공개하느냐 하느냐, 뭐 자석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안표도 있대요, 안표. 정말 시대적 고민이다. 어떻게 확인하죠? 뭐 학생증으로 구분하는. 예. 맞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그 잘 보이는 무대 앞에 잘 보이는 자리들 예를 들면은 그 로얄석. 로얄석 예. 이제 팔찌를 착용을 하게 하고 예. 이 학생들만 입장을 하도록 학생증 확인하고 입장을 하도록 뭐 그렇게 이제 조치를 했더라고요. 이 연예인들 보려고 사람도 많이 몰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또 이 학교가 대학생들만의 것인가 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 얘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공공재가 틀림없죠. 예. 대학은 공공재입니다. 틀림없이. 공납금으로 운영되지 않거든요. 국가의 자금으로 사립대건 국립대건 네. 어마어마한 재정이 국가의 들어가죠. 재정이 예. 들어가서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 혜택은 나눠야죠. 당연히. 그래서 대학들이 그 과거에는 그 담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경북대는 그 담장을 제거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예, 요즘 대학 축제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인기 연예인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요즘만은 아니었고요. 1960년에도 연예인 초청 공연은 대학 축제에 있었다고 해요. 그럼 저도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지도 교수님 64학번이시고 은퇴하셨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특이한 게 학사 가수를 좀 많이 초청을 했대요. 학사 과정이 뭡니까 보니까 대학생인데 이제 가수를 하는 그런 가수님들을 학사 가수다. 요즘이야 뭐 워낙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가수를 하는 게 흔치 않았나 봅니다. 이 고려대 법대 출신의 김상희 씨가 여성 학사 가수 1호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코스모스 그렇죠. 네, 한들 맞습니다. 비어있는 예, 아마 편집되겠지만 요거 때문에 살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서울대 법대 출신 최준 씨.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왔다가 뭐 이런 노래입니다. 지금은 박사 가수쯤 되면 약간 이름을 이렇게 더 좀 많이 붙일 유학 만한 유학 네, 갔다 오신. 예.
6, 70년대 대학생 비율이 뭐 한 10% 미만은 아니었겠나 했는데 5%보다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엘리트였다. 89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됐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려면 대학생이 돼가지고 해외에서 뭐 콩쿠르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술 발표를 한다든지 그래야 해외를 갈 수가 있었고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됐지만 집안에 돈이 없으면 대학생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정원이 35만 명입니다. 4년제 대학 정원이. 근데 작년에 수능 시험을 친 고3 학생이 30만 명이거든요. 물론 재수생까지 있기 때문에 더 이게 얹어져야 되겠지만 이 대학생이 더 이상 엘리트라든지 특수한 계층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요즘 대학생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뒤떨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던 수학하고 지금 수학은 완전히 다른 거 아시죠? 완전히 레벨들이 다릅니다. 그뿐만입니까? 뭐 시대가 지금 발전을 하니까 이 청년들이 굉장히 배워야 할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적어온 게 의학도 해야 되죠. 코딩, AI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전부 다 배울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사회에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다 빨리 습득하고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가 그나마 인구가 줄어도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자. 그러니까 1960년대 이렇게 학사 가수라는 것만 해도 좀 특별했던 시대. 아무래도 그 당시에 대학생이 갖는 또 의미는 지금과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특권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중 하나가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는 축제를 축전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대학생들이 그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요.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키워드로 우리 작가님이 쌍쌍 파티 메이킹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그런 문화가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66년 11월 20일입니다. 조선일보 기사고요. 서울대학교 제2회 종합대학제가 열렸는데 11개 단과대학에서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습니다. 합창경연대회 가든파티, 포크댄스, 그리고 밴드플레이, 그리고 쌍쌍파티 순으로 진행됐다는 거. 아마도 이게 피날레로 가장 좀 핵심이 아니었을까. 약간 대기업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찾아보려고 대학신문 이런 걸 살펴봤는데 그 상상 파티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땠는지 상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가슴에 하트 모양의 하얀 번호표를 달고 이건 뭐 다 대학마다 좀 달랐겠죠. 하트 모양. 하트입니다, 하트. 생각해보면, 그치? 미지의 짝을 만나러 이제 여학생회실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남학생회, 여학생회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틀림없이 대학교에. 그럼 이렇게 쑥스러우니까 기대에 찬 시선으로 남학생들이 들어가서 같은 번호의 하트를 단 여학생을 찾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제 딱 찾고 나면 네. 인사를 하고 같이 앉는데요. 같이 옆에 좌석이 붙은데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걸 매칭시켜주는 사람들이 네. 일부러 졸업반 남학생하고 한 2학년이나 3학년 여학생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대요. 예, 한 살, 군대 갔다 오고 한 5살 차이가 적으니까. 그때 말로는 이제 악단이고 외국말로 하면 그룹 사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들이 꼭 있어야 맞아요. 쌍쌍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왜냐 음악이 있어야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춤추는 그것을 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스윙 댄스나 이런 것들이 좀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라이브 그때는 틀 수 있는 DJ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라이브 음악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그때 그룹 사운드가 훨씬 지금보다는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 미스 코리아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시초, 전신이 되는 프로토타입 것이 같은, 또 네, 이 그런 메이킹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찾아보니까 네. 1960년대가 이게 미인대회가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예.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미국이라든지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인대회가 대유행을 했대요. 그 전까지 사회 진출이 활발하지 않던 여성들이 2차 대전 이후로 진출을 많이 했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욕구가 이제 미인대회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논문에서 읽은 거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대학
학교도 완전히 남학생 일색이었다가 대학에 이제 여자 대학생들, 여대생들이 대거 입학하게 됐고 그러니까 여대생들 중심으로 미인 대회를 하자, 메이킹 대회를 하자 뭐 이런 게 유행했겠죠 미국에서. 우리는 그걸 그대로 서구의 문화가 또 가지고 대학 들어왔을 축제로 거고. 들어온 거고 그렇죠. 가장 처음으로 메이퀸을 선발한 게 그 여자 대학 이화여대였다고 합니다. 보통 5월에 축제를 하다 보니까 5월 메이퀸이 된 거죠. 근데 이걸 선발하는 게 또 남학생들 교수님 그랬다면서요. 아유, 예.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그러니까요. 나네. 평가를 이게 참 또 불편한 하고. 얘기인데. 예. 일단 여왕 후보가 되는 거 예. 선발 대회에 올라가는 그 후보 자체를 투표로 선발했더라고요. 이 투표는 누가 하냐면 각 과의 졸업반 남학생들이 아마 했는 거예요. 이 선정위원회는 주로 교수들로 구성됐다네요. 그래서 성적하고 외모하고 이런 걸 보고 뭐 질의응답을 해서 채점을 해서 이렇게 선발을 했는데 대학 신문에도 이미 당시에 여성은 성적 대상화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기록들이 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여성이 이때가 아니고서는 어디에서 뭔가 앞에 선다라는 게 되게 힘든 그렇죠. 거죠. 주목받고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그 순간이죠. 방식은 되게 어떤 성적 대상화지만 그것이 여성들에게 주는 신호는 예.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당당하고 예. 우리가 꿈을 갖고 살자라는 신호를 줄 수 있는 어떤 큰 무대였던. 대학 축제하면 또 대동제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80년대부터입니다. 그 바로 격동의 시절, 80년대를 지나면서 좀 더 민족적 성격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80년대 대학생이 늘어나죠.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 정원을 늘리면서 예. 입학을 조금 유인을 좀 많이 한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80년대 대학생은 5.18을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다 그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뭐 5.18을 미국이 묵인했다 이런 게 당시 대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그래서 반미주의가 싹틀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가의 논의.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NL파, PD파 할 때 그 NL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외세 압박이 아니라 미국의 입김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굉장히 커졌고 또 조직화되었고 그런 게 또 시위를 하면 막 무섭습니다. 막 굉장히 무섭게 시위로 이어져 가기도 했고 이제 그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 축제도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어쩌면 전통을 찾는 과정에서 차전놀이라든지 씨름이라든지 강강수월래라든지 이런 전통 놀이들도 대학 축제 안으로 들어온 걸까요? 그게 뭐든지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 그런 기조였던 것 같아요. 뭐 당시에 그 영어로 된 이름 다 우리말로 다 바꿨잖아요. 서클을 이제 동아리라고 부르고, 목고지 뭐 이런 것도 MP를 있었고, 목고지라고 예. 부르고 전통 놀이도 열었지만은 네. 그때 또 핵심 프로그램이 이 모의국회하고 가장행렬이었다고 합니다. 예,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이제 안한민국 국회를 열어가지고 여당과 야당도 만들고 이걸 하면서 이제 안건을 두고 회의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 안건이 4.19 혁명 이후에 개헌 문제부터 선거법까지 다양한 안건으로 열띤 토론을 또 벌였다고 합니다. 학교 밖까지 가장 행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구를 이렇게 플랜카드에 적으셔가지고 박사 실업자에게 뭐 직업을 달라, 혹은 뭐 516대 1의 환율을 419대 1의 환율로 인하하라. 최루탄 살 돈 있으면은 국민들 입에 풀칠을 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걸 적어서 이제 가장 행렬을 하는 그런 용기가 요즘은 조금 그리운 것 같기도 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과 또 민주화에 대한 네. 의지를 대학 안에서 치열하게 계속 고민하고 대학 축제에서 가장 행렬 같은 걸 통해서 또 대학 밖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였겠다 싶고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대학 축제가 왜 대동제라고 불렸겠습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대동제라는 게 전통시대 농민의 집단놀이를 또 대동놀이라고 불렀고요. 뭐 대동의 의미가 대동소이, 그러니까 차이가 조금 있지만 고루고루 같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대동단결이란 차별 없이 누구와도 다 같이 어우러진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대동놀이라는 게 같은 시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한바탕 노름을 펼치는 신명풀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동제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는 1984년에 고려대 축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려대는 1962년부터 석탑축제, 석탑축전 이런 이름으로 이제 축제를 했었는데 그게 학생들의 요구로 1984년에 석탑대동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 학생들의 고민은 이제 대동제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우리나라 전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참여하고 다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는지 그런 축제를 만들 수가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이름을 대동제라고 붙였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무형유산 자료집에 실린 영산 줄다리기라고 하는데요. 싸이급 공연 예. 이게 바로 집중할 수 있는 줄다리기였군요. 그게 바로 줄다리기다. 제 알기로는 80m? 아, 80m면 진짜 긴 거거든요. 그거를 또 직접 집을 구해서 직접 좀 예, 꼬아요? 학생들이 만들었대요. 이런 것만 봐도 약간 그 대동제는 이렇게 결과론적인 보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얼마나 꼬아야지 80m가 그렇죠. 되는 걸까요? 몇 날 며칠을 꼬아야겠죠. 예, 게시판에 줄고기 잡고 홍보도 했대요. 예, 줄꽃이- 사람 모으고. 예, 뭐 조직적으로 같이 만들고 보통 줄꽃 20일 걸렸다고 하니까. 예, 솔직히 모르는 사람도 20일 동안 같이 동건 홍로 가면은 정이 들기 마련인데. 주말 빼고 거의 뭐 한 달 그렇죠. 예. 내내 준비를 거의 한 하는 달 직장 거네요. 다닌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다웠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하니까 집에 전화 걸어서 몇 시에 줄 꼬러 갈래? 7시에 보자. 아 그렇게 일찍? 조금만 늦게 보자. 아니야 일찍 가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는 줄 거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뭐 이런 되게 사소한 것도 뭔가 주고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나 아, 메시지도 또 나올 그렇죠. 수 있는 소통이 거였겠네요. 너무 잘 됐.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줄 줄 꼬러 갈래?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보러 갈래. 아 이거 쏘죠. 별 보러 갈래가 아니고 줄 줄 보러 보러 갈래. 갈래. 예. 이게 오징어 게임에 나온 줄다리기 그건 이제 원래 서양의 줄다리기지 않습니까? 한 10명이나 몇 명 정도 이렇게 하는. 대동제 아까 말씀드린 줄다리기는 그게 아니고 이 줄 자체가 규모가 다르죠. 굉장히 그 지프로 꼬아서 이렇게 큰 차전놀이를 하던 그 그럼 차전. 거의 이렇게 껴안듯이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끈을 매서 네.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다니는 거죠. 끈을 그러니까 매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참여하는 뭐 그런 줄다리기가 되는 거죠. 저렇게 하고 이제 시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는 이제 전경들이 막 체류탄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 하는 의식적인 어떤 의뢰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올리기 위해. 네, 네. 저기 나오는 그 표정들이 굉장히 밝잖아요. 예. 그게 이제 어떤 억지로 이제 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밖은 너무 어둡지만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교차되어서 보면 굉장히 그 줄다리기도 어떻게 퍼포먼스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시절에는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치열했다. 음.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좀 민족적인 정서가 강하게 좀 느껴지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때 보면 또 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지역 축제 느낌도 있었다고 합니다. 87년 영대 축제 중에 영산 대동놀이는 그 인근에 한 7천 명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경대에서도 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분위기였나요? 네. 당시에는? 네. 경북대 축제가 의외로 일찍 시작했더라고요. 개교와 동시에 축제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축제 기록을 보면 학교에서 주도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보면은 체육대회를 했다. 전시회 사진도 있고요. 네. 웅변대회 사진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회, 학술 발표회를 축제 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도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학생 주도가 아닌 느낌이에요. 예, 학생 주도가 아닌 거죠. 그러다가 학생 주도로 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게 복형 카니발이라는 게 있어요. 65년에 했는데 가면을 쓰고 이렇게 카니발을 했던 거예요. 카니발. 이 가장 무도회 서양의 네, 가장 네. 무도회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2년에 유신 이후에는
이게 대학생 집회 자체가 금지됐잖아요.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됐으니까 축제를 할 게 없었겠죠. 그래도 여전히 그 학술 발표회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긴 하고요. 지금 같이 이렇게 학생의 주체로 동아리도 참가하고 학과도 참가하고 또 주민들도 참가를 해서 이렇게 같이 즐기는 대동제는 1985년 정도, 84년, 85년 그때 시작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음악 공연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던 그게 85년에야 비로소 시작이 됐던 거죠. 제가 기억하는 축제 중에 또 굉장히 재밌었고 네. 학생들이 많이 관심 가졌던 게 그 복현 가요제라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시작이 1980년 바로 1회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거든요. 예. 영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 천마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개교 기념 행사, 개교 기념일 행사도 하고 그거 같이 이제 겸사겸사해서 개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정의 젖는밤이라는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총학생회 여학생부가 주최를 하고 예, 명칭처럼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시절에는 생각도 진짜 재밌습니다. 캠프파이어 하고 나면 항상 왜 마지막에 촛불 들고 꼭 네. 눈물을 쏟아야지 뭔가 끝나는 그런 느낌. 엄마 보면 괜히 눈물 나잖아요. 예, 네. 감동 그리고- 포인트가 있었던 그런 거죠. 것도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아, 많으니까 그렇겠네요. 부모님 모셔가지고 아마 그러면 좀 의미 있었지 않았을까. 아. 6개월 만에 만나고. 그러니까요. 뭐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영남대학교도 1987년 천마 대동제로 이름이 바뀌면서 천마 가요제도 열고 인근 7천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하기도 하고 또 2006년에는요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밀을 재료로 하는 요리 경연 대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그 주막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했다는데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우리 대학생들이 어쨌든 사회 문제에 그들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의견을 또 대학 축제에 녹여내고 이런 것들이 좀 살아 있었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농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축제에 녹여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동 사상이죠. 대동제의 진정한 사상이고 한데 이게 사실 대학생들이 아니면 데모가 아닌 세련된 방식으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대학 축제가 이런 식으로만 갈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대학생으로서 사회적 역할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단어가 너무 어색하잖아요. 대학생이라는 사회적 역할. 예. 대학생이 대학생이지. 그렇죠. 대학생이 무슨 사회적 역할이냐 학생이지, 하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게 지금 찾아보면 지금 같았으면 잘 하지 않았을 프로그램이 존재했었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막의 전등불 아래에서 선후배 그리고 동기 간의 이야기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가) 왔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되고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던 지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좀 우리는 또 서태지를 받아들이고 X세대가 막 탄생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된다. 또 뭐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 또 개성축을 해야 된다. 이게 혼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네. 게
대학 캠퍼스 안에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논쟁을 하고 90년대에는 전체적인 축을 쫙 그려서 보면 이제 학생 문화에서 결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1987년도 6월 항쟁으로 이제 사회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생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근데 투쟁을 하니까 이제 바뀐다. 그러면 그 이후의 조직들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되고, 목표도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80년대 이후에 90년대 초반까지 그 대학의 문화에서 뭐 전대협이라든가 한 총련이라든가 5월 달에 하는 출범식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규모가 행사를 할 수가 어마어마하죠. 예. 그런데 또 그 축에서 볼 때 1996년도 한 총련의 연대 사태가 있거든요. 예. 연세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해서 한순간에 그런 어떤 것이 꺾여버리는 거죠. 정치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말이냐. 예. 그렇게 논쟁을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97년도 말에 외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렇게 90년대 초중반에는 학생 어떤 문화가 여전히 어떤 저항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갖추고 있었고 또 굉장히 시스템적이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9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당시에 퍼져 있던 어떤 X세대 문화라든가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좀 더 이상 좀 진지해지지 말자. 우리도 좀 즐기자. 그러다가 90년대 말에는 지금이 즐길 때냐. 하고 토익 시험 치러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 10년 사이에 급속히 그 형태가 바뀌어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80년과 90년대 대학 축제가 분명히 다르지만 90년의 또 흐름을 오찬호 작가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0년대 대학 축제에서는 동아리 장기자랑이라든지 아니면 음악, 미술, 문화, 연극이 다 이렇게 총망라된 집체극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대학 연극 동아리에서 선을 보였다고 하는데 좀 문화예술 그리고 또 동아리 그 활동 이런 것들이 또 중심이 좀 된 것이 변화일까요, 교수님? 대중문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발전에 대한 자신감 혹은 대학생들의 자신감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대학 축제가 그야말로 거대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으로도 그때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95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그 대학 그 설립 준칙주의라는 게 새로 생겨서 대학 설립이 자율화가 됐죠. 이 대학 설립이 완전히 자율화가 되니까 굉장히 대학생 수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90년대 말이 되니까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됐고 전부 다 대학을 가는 시대니까 대학들이 홍보가 중요해졌고 그게 90년대 말 IMF가 오고 2000년대 들어오고 하니까 각 대학들이 홍보의 수단으로 대동제를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전에는 약간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대변하는 이 해소 작용을 하는 축제였다 치면은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음악과 그렇죠. 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 이제 180도 바뀌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진지하고 엄숙했다면 좀 더 자유시장, 자유주의로 좀 그렇죠.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는 어쩌면 대학 축제로 봤을 때는 90년이 가장 변혁의 시대는 그렇죠.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가장 또 우리가- 화려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저런 어떤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뭐 논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있었던 학술 문화 같은 것도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 이렇게 그 스케줄표 같은 걸 보더라도 뭐 3시 어디 강당 무슨 토론회 뭐 어디 뭐 맞습니다. 모의법정 뭐 이런 걸 하면서 아 다들 진지하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영남대학교에서는 패널 식수 오염을 가지고 모의 청문회를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때 나누었던 네, 것 같은 이야기를 이미 90년대 대학에서도 네. 그래서 아마 그 90년대 저렇게 즐거운 모습에서는 그 대학생의 에너지가 우리가 좀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본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 국가가 우리를 주목해서 이 영향력이 국민들한테 퍼져갈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일일 찻집이나 주막을 하더라도
교수님한테 아까 금일봉 받았댔잖아요. 그거를 허투루 쓰지 않고 모금 단체에 뭐 기부도 하고 불이웃 돕기도 하고 또 그때 주막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겨울에 연탄 나르기도 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좀 듭니다. 주체성과 자신감은 90년대 대학 축제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키워드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변화가 있으면 늘 좀 그 비판, 자성, 단점 같은 것들도 지적이 되잖아요. 자신감이 너무 과하다 보면 예. 그게 이제 다른 장치와 결합했을 때 비극이 발생하겠죠. 네. 술판의 끝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죠. 부득이하게 사고도 일어나고 그게 또 이슈가 되면은 사회적인 걱정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대에서는 그 포졸, 완전 포졸이라는 그 자치적으로 이제 경비대죠. 학생들이 혹시나 술 먹고 쓰러져 있지 않나 예. 그런 걸 하는 자치단체도 생겼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결력이 조금 그 약화되고 있는 와중에 터졌던 게 바로 IMF. 이렇게 되면서는 또 점점 개인의 문제에 좀 대학생들이 천착하게 되는 것도 대학 그 축제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막 없던 단어들이 생겨났죠. 학점 관리, 그다음에 뭐 어학연수, 자격증, 각자 도생을 하게 되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존이 좀 어려워지는 사회 분위기가 됐군요. 이게 뭐 취직이라는 게 불가능해졌거든요.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그전에는 대학교 들어가면 취직이라는 거를 당연히 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 수가 워낙 많아지기도 했고 또 취직 자리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막 경쟁이 일어나고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사범대, 교대까지 자격증이 나오는 곳 어마어마하게 입결이 막 올라가고요. 그 뒤로는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입결이 아주 떨어지고 이 현상이 아직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축제를 만들고 문화를 향유하고 하던 그런 이벤트가 IMF 직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주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진 겁니다. 대학에. 그리고 졸업 여행이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졸업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졸업 여행을 어떻게 즐겁게 가냐. 이렇게 하면서 각 학과에서 막 폐지하고 그랬었어요. 그 축제 기간에 이제 취업 특강, 토익 특강, 그다음에 좀 가다 보면 메이크업 특강까지 나옵니다. 이제 이 기간에 외부 업체를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흔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취업을 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게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관심사고. 정보인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보자. 예. 그럼 그 니즈는 그런 거였던 거죠. 개인의 삶에 더 집중할 수밖에 또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세대로 만든 게 어쩌면 이때부터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우리는 축제를 정말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그게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좀 씁쓸한 생각도 드네요. 이제 대학 축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회에 굉장히 저항하려고 했던 예. 대학생들의 모습이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걸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런 대학 축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적 상황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키워드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축제는 이래야 한다. 우리 모두의 그 획일된 모습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도 그 고민을 치열하게 해나가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또 대학 문화를 즐기고 축제를 또 아꼈던 사람으로서 좀 요즘 네. 대학 문화 그 축제가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까요? 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대학교가 그 지역의 진짜 큰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분야에 관심인데 이 학교의 이 분야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나요를 나이 불문 없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스가 있는 축제도 너무 멋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이 대학을 가기까지 우리가 이 성인을 길러내기까지의 그 네. 학생들에게 얼마만큼의 주체성과 그리고 다양한 관심사를 열어주고 있는가. 맞아요. 이들이 그걸 찾아가는 경험이 또 부족한 건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얘기를 듣다가 오히려 대학의 고민으로 빠지게 되고 교육의 문제로 그렇네요. 빠지게 돼서 잠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축제에 참여했을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보상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이제 결국은 대학생들이 왜 대학을 다니느냐라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패할 권리를 보장받는 유일한 곳이다. 대학이라는 건. 예. 주막을 하다가 실패를 해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요. 뭘 예. 자기 스스로 뭔가 뭐 아까 얘기한 재미없는 그런 문화재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사람이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해도. 근데 그런 경험이 토대가 되어서 지금 이 방송을 하시는 작가분이 되고 또 뭐 이 문화를 이끌고 계시게 되잖아요. 대학이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없는 데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나이대 아니신가 싶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많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송 전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혹시 우리의 옛날 얘기하면서 잔소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꼰대들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금 내부 문화를 상당히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처음 만난 후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말을 놓지 않고 존대를 네. 하는 게 문화예요, 지금은. 네, 네. 그리고 서로 간에 좀 교류가 하고 알게 되고 나서 선배니까 말을 놓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말을 놓고 서로 그렇게 존중하는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꼭 나쁘다고 네.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됩니다. 아니 뭐 대학생이 하고 있는 어떤 문화를 뭐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게 과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열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예산이 거기에 집중되면서 어떤 무엇이 분명히 소외받았을 것이다. 인디 밴드를 부른다든가 지역 가수를 부른다든가 하는 혹은 다른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그것의 비용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로 갔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대학생은 그 대학교 가정 내에서 축제 예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가수의 공연을 한번 본 것으로 이제 끝난다라는 거죠.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좀 더 조각 같은 경험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좋지는 않을까. 그 시대 대학 축제는 분명한 것은 청춘의 상징이었다는 걸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축제를 통해서 많이 소통하고 또 그들의 고민도 또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민의 품격 대학 축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떤 것도 발견하셨는지요? 다음 주에도 지역에 숨겨진 이야기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